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목성님이 반갑습니다. 딸아이 등교가 빨라져서 1시간 일찍 일어나기 시작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시선 집중을 듣는 것 같아서 다시 보기로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복습까지 하십니까? 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촌철님이시네요. 네. 피곤하실 텐데. 샤샤님, 나라의 봄, 우리들의 봄은 어디쯤 오고 있는 걸까요? 시선 집중에 오신 촌철님들, 마음에는 봄을 품는 날 되세요. 금방 오겠죠 뭐. 왜 이렇게 한숨을 깊게 쉬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좀 그랬어요. 네, 근데 이 말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제가 골랐거든요. 마음에 봄을 품는 날 되세요. 너무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없나요, 제이비? 네. 네, 건조하네요. 네. 건조한 남자. 네. 4685님, 시정 잡배, 김종배.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욕을 하고 그러죠? 네. 시사와 정치의 잡학다식한 종배. 그래서 시정 잡배. 칭찬이에요. 네, 풀어놓으니까 괜찮은데. 시사와 정치의 잡학다식한 종배. 시정 잡배. 줄이니까 영 그러네. 네. 시정 잡배 제이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에 착 붙는데요. 더마카가 더 좋아하시네. 네, 입에 착 붙어요. 시정 잡배. 예.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요. 네. 네, 뭐라고요? 넘어가자고. 박성남님, 네. 아침마다 활기찬 이유는 뭘까요? 종배 카스를 마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맥주 마신다는 뜻은 아니겠죠? 종배 카스. 와, 탄산 있는 시원하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술 좀 줄이세요. 오늘 제이비에 대한 애정 어린 여러 가지 애칭들이 많이 등장했네요. 네. 제비보단 낫지 않습니까?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제비. 다 아니에요. 시정 잡배도. 종배카스는 바카스일 것 같다고 PD가 올려주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정 잡배 제이비. 네, 종배카스와 함께하는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전 10시 5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폭탄 8발이 떨어졌습니다. 군인과 주민 등 15명이 다쳤는데 2명이 중상을 입었고 13명이 경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주택 기와 지붕이 내려앉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주택 5채와 성당, 비닐하우스, 화물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군 당국은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짚을 점은요? 자, 첫째, 엉뚱한 곳에. 둘째, 한 대도 아니고 2대가 동시에 잘못 투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군이 발표한 게 전투기 2대에서 각 4발씩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됐다 이런 거거든요. 한 대도 아니고 2대에서 동시에 4발씩 엉뚱한 곳에 지금 폭탄을 투하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 경위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전해드리면 이 조종사가 출격에 앞서서 휴대용 저장 장치에 키보드 자판으로 지시받은 표적 좌표를 미리 입력해 놓고 전투기에 탑승한 다음에 저장 장치를 기체에 장착하면 입력해둔 좌표가 전투기에 설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타이핑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좌표를 입력할 때 엉뚱한 좌표를 입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2대에서 동시에 엉뚱한 곳에 폭탄을 투하했느냐? 자, 2번기 조종사가 이 2번기 조종사는 제대로 좌표를 입력했지만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1번기 조종사를 따라서 폭탄을 투하했다고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짚을 점, 확인이 전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좌표를 잘못 입력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입력인지 아닌지를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무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 옆에 전투기 조종사가 옆 전투기에서 폭탄 떨어지는 거서 그럼 나도 떨어뜨려야 되겠네?
버튼 꾹. 이게 무슨 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좌표인지 아닌지 그럼 육안으로 보고 그럼 전부 다 확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군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지금 걸러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제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투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첨단 장비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기종에 따라서 뭐 그것도 연식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한번 입력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인력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공군 설명을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기 제어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쟤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이 있는데 오폭이 이루어진 시점은 오전 10시 4분입니다. 근데 공군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알린 시점이 11시 41분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군이 초반엔 오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도를 접한 다음에 진상 파악에 나섰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군 관계자는 다량의 실사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지만 공군의 탄이 맞는지 등 확인이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거꾸로 읽으면 전투기 폭탄 투하 확인조차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기했던 문제와 두 번째 제기했던 문제를 종합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얼빠진 조종사의 개인적 실수의 측면도 있었겠지만 나사가 빠진 시스템이 부른 사고의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 점을 함께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항공기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또 따져봐야 한다라고 또 꼬집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전투기가 정상 투하 시 비상 경로에서 다소 벗어난 거고 이게 레이더에도 포착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가 아니야라고 누군가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왜 없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있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625님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 폭격에 헌재를 부순다.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난다.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막시무스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제 간접 체험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거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 놀라셨을 거고 다반향초님 하루빨리 마을이 복구되고 부상자분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어요. 옛말에 하늘이 무너질까 두렵고 땅이 꺼질까 두렵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에 하늘에서 폭탄 떨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하고 대비하면서 삽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호랑이님이 앞으로는 하늘까지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진상규명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빠른 복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 속보로 나온 게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특별수사팀이 어제 명태균 씨로부터 주목할 만한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경향이 보도를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는 진술인데 그게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된 통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전화가 와서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서 김한정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 전화를 직접 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달 27, 28일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전담 수사팀이 1차 조사를 하러 창원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를 조사를 했죠.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건 어제 조사였고 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건 지난주 이야기인데요. 이때 창원에 가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대질 신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질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2021년 1월 초 명태균 씨와 함께 오세훈 시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만났다라고 진술을 했고 또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7번 만난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진술을 하는 명태균 씨의 주장에 김영선 의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이야기와 겹치는 부분인데요.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와서 김 회장,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진술을 했고 어제도 이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종합을 하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한테 직접 전화를 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화 기록 지금 포렌식 끝났잖아요. 그러면 통화 기록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금방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론 여기에 김한정 씨가 자,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자신이 대신 보내줬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최종 마침표를 찍는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 명태균 씨의 진실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1차는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그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물프레님 이런 말들 수사에서 확인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말만 갖고 싸우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데이지님은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대질신문하면 수사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뭐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황금폰에서 이 통화 기록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주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전화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폰이 아니라 누군가의 폰을 대신 전화한 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휴대폰 명의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경호날다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있고 전화를 한 사람은 없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역시 그 명태균 게이트 전담 수사팀이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들 홍모 씨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역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시점은 2023년 6월 7일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들 홍 씨는 명태균 씨에게 2023년 7월에 열리는 특허청 주관 여성 발명왕 대회에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한테?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20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 대회가 열렸는데 김건희 여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 여기서 짚을 점. 자, 카톡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2023년 6월 7일입니다. 이때는 네. 명태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홍준표 시장의 아들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움직일 수 있는 주요 인물로 알고 저런 부탁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명태균 씨에 대한 정보가 풍부했거나 아니면 이전의 교류가 빈번했다는 얘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1차 추정에서 2차 추정이 파생이 되는데 풍부한 정보나 빈번한 교류는 결국은 홍준표 시장 아들의 독자적 행보였을까 아니면 홍준표 시장의 종속범주에서 이루어진 일일까?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 말고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아들 홍 씨가 특허청 주관 행사라면서요.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듯한 특허청 주관 행사를 위해서 부탁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하지만 이거 이전에 어떻게 홍준표 시장의 아들은 명태균 씨가 저렇게 파워풀한 인물인지 알고 있었을까? 일단 이 궁금증부터 풀어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황금폰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카톡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중물님이 이렇게 촌철을 보내주셨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으면 꺼내야죠. 검찰만 보고 골라서 꺼내지 말고 이러니 검찰 불신이 있는 겁니다. 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수사 결과에 얼마나 담길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정섭 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네. 검찰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줬다라는 의혹을 대부분 인정한 것입니다. 또
친인척의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그러니까 의혹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처남 조모 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꽤 오래 걸린 건데 평가를 좀 해볼까요?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 대부분을 인정한 셈인데요. 이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정석 검사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기각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때 기각을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수사나 감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검찰의 수사와 감찰이 신속히 진행이 돼서 그 결과가 일찍 나왔다면 탄핵안이 기각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탄핵을 할 이유도 없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수사와 감찰로 바로 징계 들어가거나 사법 처리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여기서 도출되는 잠정 결론은 뭡니까? 문제는 탄핵에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와 감찰이 있었다. 뭐냐? 개걸음을 걸었던. 수사와 감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개걸음을 걸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한마디만 더 얹겠습니다. 지금 와서 대부분의 의혹을 인정해서 기소를 했다? 중요한 건 지연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거를 환기시키는 검찰의 행보다. 이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원님,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따끔하게 혼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구속영장 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3명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다음에 검찰은 규정상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돼 있다면서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겁니까? 후속 절차라고 하는 게 결국 영장 청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공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 기각할지 받아들일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 첫째, 김성훈 경호차장 등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가 그렇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어제 심의위원회의 적정 의견이 검찰을 향한 입장인과 동시에 법원에 던지는 메시지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그리고 일단 이렇게 보고요. 일단 그걸 전제로 그러면 영장이 발부된다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경호처 내의 이른바 강경 충성파의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의 상황 요인이 추가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으로 나오는 상황. 이것까지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경호처의 바리케이드는 더더욱 얇아지고 경호처에 보관되어 있는 비화폰과 서버로 향하는 길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확보했다고 칩시다. 뭐가 나올까요?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핵심 정보가 삭제가 돼서 깡통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란의 진상을 알려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는 건지 온통 시선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잠시 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황상제님, 검찰이 영장 청구할까요?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건 검찰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황소뭉치님, 존중은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최상목 대행의 말로 제 의견을 대신합니다. 이제 청구 안 할 거다는 전망이시네요. 네, 아직도 이렇게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좀 기다려 보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